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말해도 되나요? 네네네. 사회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제가 말했는데, 산학 방식법? 이게 뭐, 매뉴얼 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예. 제 의견이요. 제 네. 의견으로는 당연히 뭐 맞다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매뉴얼들은 저도 이제 외국의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좀 약간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등반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엄격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해놔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놔가지고 실내 암장이라든가 뭐 빙벽장이라든가 이런데요. 하지만 또 그 매뉴얼 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서강호 선배님,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써놨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대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그걸 뭐 안 한 저 사람의 과실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박명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책임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책임의 의무들을 다 동의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맞습니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작년에 그 처음 사고 나신 분이 그 초보자로 와가지고 그 사고 나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접수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소송만 접고 개인이 접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접수가 하니까는 누구랑 왔는지하고 상관없이 개인 접수했으니까는 그 판대 아이스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접수 방식에 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팀의 대장이 누구고 팀원이 누군지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하면은 접수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의 뭐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장이 모든 팀원을 같이 접수를 하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하더라도 대장이 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니,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아, 말인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사고 난 게 개인이 본인이 집에는 알리지 않고 판대 아이스파크로 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인이 접수를 하니까는 사망 후에 판대 아이스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닌가 싶어서 접수를 할 때 팀이 접수할 수 있도록 팀의 대장이 누구고 그다음에 팀원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그 접수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뭐 비기너가 오더라도 그 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하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판대 아이스파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거나 그러기가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좀 말해도 되나요? 예, 일단 예. 서강호 선배님 계시는데 판대 아이스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는 않았죠, 지금. 판대는 상관이 없고 당사자들끼리만 지금 지금 아까 문제가 되고 서강호 있는 거예요. 형님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려 있고 두 번째 사고는 차명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이 다른 오브젝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서강호 선배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태양 씨죠. 민태양 씨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이 그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차명래 씨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인정을 바로 하니까 저희는 조사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태양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고가 여기서 났더라도 자기네 팀으로 다 사고 접수를 하면 우리 판대 아이스파크가 뭐 등반 금지 조치가 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흘러갈 수가 있는데 팀으로 다 사고 접수를 하면은 그 팀에서 가서 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100m 예약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번에도 저희 갔을 때 예약을 해고 갔는데 제가 12시인가 2시를 예약을 했는데 8시 팀이 아직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얼음에 떨어져가지고 저희 등반자가 얼음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들 허공에서 매달려가지고 그 등반자가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떨어뜨린 얼음을 계속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m 예약제도 최대 뭐 등반 시간은 뭐 4시간이든 얼마든 규정을 해서 이상이 되면 탈출시키든지 하는 건 어떤가? 아니면은 그 앞심이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8시에 등반했는데 4시에 끝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계속 그 밑에 팀들은 2시간마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뭐 그 사람들 추월하기도 뭐 아무리 윗단이 넓다고 하지만 윗단이 가면은 뭐 한 두 팀, 세 팀이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넓지만 코스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반 시간을 규정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탈출하는 것도 어떤가. 그러니까 등반 실력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올라가는데 그 인원에 꼭 초보자 한두 명을 껴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분간을 못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아서 초보자들은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100m가 뭐 큰 감투라고 그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좀 하긴 그 실력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아니, 또 그래서 등반하시는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그분들은 또 짜증을 또 엄청 내요 다. 그러면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날은 나머지 팀들은 완전히 다 고생을 하거든요. 게 그 판대 오시는 분들한테 그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오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내고선 등반을 할 수 있게 하기는 힘든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방법은. 그러니까는 뭐 그 안장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선배님께서 어디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1인당 뭐 3,000원이나 얼마든 보험료를 지급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대신 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가 날 때 보험을 처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접수를 할 때 보험회사가 앱을 사용해가지고 하든지 일정 금액을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빈부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참 더 많이 주는군. 스포츠 재단에서는 보험 안 들어주죠. 질문 다 하셨으면 우선 서공 선배님하고 한대 빈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아까 전에 사진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은 클라이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박명현 선배님 그런 법적인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전 매뉴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그 몇 명의 이제 안전 관리 그 교육을 하면서 그 외벽에 모두 순차적으로 그 클립을 다 하게끔 그 매뉴얼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 등반을 하다 보면 스킵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하다가 또 추락하게 되면은 추락 거리가 길게 길어서 뭐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그 이번에 이제 뭐 판대에서도 분명히 그런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안전 매뉴얼 중에 하나를 첨언을 하다면은 뭐 서로 그 확인하고 이런 걸 또 있지만은 실제로 추락으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 속에 최소 뭐 그 스크류 맞는 합보물 간격에 대한 매뉴얼도 그 일정한 거리를 넘지 않게끔 그거를 좀 집어넣으면은 좀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나중에 사고 났을 경우에 아까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런 매뉴얼대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정도 그런 부분들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추락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사실 뭐 저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최소 뭐 어느 정도의 거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나중에라도 그런 추락됐을 경우에 최소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클라이머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등반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짜증내지.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옆에 그런 잔소리를 하거나 뭐 이런니 저런니 되면 좋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 그랬어, 얘기하는 게.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매뉴얼을 하나 입구에다가 안전수칙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나중에 좀 대응하기나 사고 발생 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뭐 확보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매뉴얼로 해서 하나의 문구를 만들어서 하면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그런 부분들 우리는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중에 또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네. 그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사받을 때 우리의 그 안전수칙은 제대로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이 꽤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거를 하면은 좀 나중에 운영하시는데 그런 뭐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증빙 서류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다 읽고 하라고 했다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좋은 얘기 진짜. 그 매뉴얼. 오케이. 아주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른 분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등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자연암벽에서 고정확보물이나 볼트 같은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책임 소지인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개인의 책임이 들어가겠지만은 이게 확보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개척자분들한테도 이게 소지가 가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저 박명원 변호사님께서 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뭐 볼트가 빠졌다거나 뭐 내가 설치한 뭐 캠 이런 게 빠졌을 때 누구한테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죠. 볼트는 빠질 수도 있어요. 앵커 빠지지 말고 볼트 2개 박아놨잖아요. 앵커에다는. 앵커 중에 하나 더 빠져 있기도 해요. 그거보다. 볼트 빠졌는데 개척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볼트 실제로 문고리형이라고 그러나? 옛날 그 교체 안 된 것들 막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 막 다 녹슬어 가지고. 다 알고 또 새로 박은 것들도 나사가 풀려요. 잘못박아 나서 풀려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자연환박에서는 본인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캠이 빠져서 다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 책임인 거죠. 누구 동반자 왜 나를 이리 보냈어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한 제가 가지 더 예, 한 가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볼트 자연환박에 박혀 있는 볼트를 시설물로 추가하는 법령이 2019년부터 발효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났을 때는 자기 책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소송 관련해서 뭐 동반자 그 가족들 뭐 유가족들이 뭐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돼서 뭐 소송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뭐 제가 등반을 나가기 전에 뭐 개인적으로 뭐 서약서 같은 걸 써서 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뭐 주위에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문서화 해놓고 가면은 나중에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서 효력 있죠. 일단 안 죽었을 때는 효력이 있는데 죽었을 때 이제 가족들이 그 문서 있는지조차도 모를 테고 이제 상대방이 내놓겠지 이게 썼다고 그러고. 근데 좀 제가 일단 그 소송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게 소송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 부재소 합의라고 소송 제기하지 않기라는 합의인데 판사들은 그 잘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 문서가 신빙성이라는가? 이건 이거고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암장 사고 경우 보면은 이게 쓰거든요 미리 자기 책임이라고 세액 쓰고 돈 3,000원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장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판사들 시큰둥 하던데 그건 그거고 내용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완전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서강호 선배님이 이제 현대 아이스박스의 관리자라고 흔히 이제 지칭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서강호 선배님이 현대 아이스박스를 운영하면서 개개인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설 암장이나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암장들에는 관리자들이 돈을 받고 어떤 업무를 하는 급여나 개개인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이제 급여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형태인데 사실상 현대 아이스박스는 서강호 선배님이 누군가한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반영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서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어디까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저 박명 더 질문이 더 있나요, 우석주? 아니요. 뭐 저도 제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일단 이번 사고에서 첫 번째 사망 사고에서 서강호 선배님은 이렇게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여기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았으면은 좀 책임을 물었을 텐데 어쨌든 경찰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을 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있지만 그 암장 같은 경우 실내암장은 실내암장 주인이 보통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운영 주체가 어쨌든 지금까지 그 관리자한테 처벌이나 민사소송 인정된 거가 저는 어쨌든 못 봤습니다. 보험 그 이제 실내암장 같은 경우는 합의에 주로 되는 건 봤는데 곳곳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임을 뭐 물을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제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큰 고드름 같은 게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서 그랬다. 그러면 저희들 책임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강물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등반을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등반을 해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럴 땐 등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저희가 그 법적인 책임을 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거는 아닌가요? 서강호 선배님이 누구 등반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나요? 권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나는 등반을 하겠어. 그러면 선배님이 등반 너 하지 마. 나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말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등반 쉽게 생각 대리 서약서를 써줬잖아요. 네. 왜 대리 서약서를 쓰게 했느냐? 니네가 대리 서약을 안 쓰게 하고 이 사람을 등반을 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사고 나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거든. 근데 큰 고도름이 진짜 그 100m 거기서 떨어진 게 사람이 맞아서 사망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돼. 예, 제 생각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음은 다 깨지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빙이나 거드름이나 별 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내가 선배님 예를 들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언제 깨질지도 알 수 없고 이틀만 안다 그래서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알 수 있으면 못 가지 마라 말이라도 할 텐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깨지는 건 얼음 약하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얼음 깨지지 않느냐 뭐 다 예상을 하니까 저는 네, 지금처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럼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여준 게 100m 등반하다 추락을 해서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닥에 얼음이 없고 물이야. 근데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 추락하면서 대부분 다 기절을 하거든요. 한 5분 정도 못 깨어난다고 볼까?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 또 원인을 따지다 보면 강바닥이 높고 얼음이 부실했을 때는 등반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자 측에서는. 또 시에서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런 건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닐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음이 약하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정도로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얼음이 약한데 그래도 갈 거냐? 그럼 가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얼음이 약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바닥 얼음이에요. 바닥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뭐 어쩔 때 한 번씩. 그렇죠. 어쩔 때는 폭풍 빠지기도 하고 그냥. 많이 빠지. 예, 거기다 얼음은 오늘 얘가 약하다 바닥 이게 진짜 그 한 장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알고 가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배님이 여기 이렇게 사람들 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설치해주고 했는데 누구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 등반을 못하게 강제할 수는 강제권지도 없잖아요. 얘기를 예를 들어 술 먹고 가겠다는데 그 사람이 굳이 가겠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선배님은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유 정도지 뭐 막을 권한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좀 선배님은 뭐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잔뜩 지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막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책임만 지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아까 그 매뉴얼 같은 거 써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책임 회피를 좀 스스로 좀 하시는 것도 방법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매뉴얼을 막 너무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거 한 10개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이게 자질구레한 건 빼버리고 그냥 술 먹고 등반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들. 상호 체크 몇 개만 10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따로 만나서. 네. 예. 잠깐만. 네네. 그 박두순 선배님 나와 있나요? 네, 이거 참고로 저 박두순 선배님은 그 대한산학연맹의 고문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그 같은 서울 물리산학부 소속이십니다. 어떻게 저 마침 여기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좀 부분이 있을까요? 첨가해 주실 분이라든가. 혹시 법적인 거 나오면은 한 번씩 대답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마이크 볼륨이 잘못 설정돼 있어서 그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박두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박명원 변호사랑 산에서만 다녀서 이렇게 우리 박명원 변호사 이 법적인 의견이나 이런 논리를 이렇게 펴는 모습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근데 박명원 변호사님 설명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1주제, 2주제가 지금 어차피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죠? 예. 연계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볼륨이 좀 작습니다. 네, 조금 낮습니까? 예, 훨씬 낫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가 등반이나 또는 암장 또는 빙장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리자의 책임 이런 부분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과실이 있냐 없냐의 기준은 아까 우리 박명원 변호사님이 평균인의 이제 관점에서 해야 될 주의를 다 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본다. 과실에 있어서 주의무를 다 했으면 과실이 없는 거고 주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건데 그 주의무의 정도의 기준은 평균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인이라는 것은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평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암장 관리인이나 빙장 관리인 사이에서의 평균적인 관점에서의 주의무를 다 했느냐의 것이고 따라서 암장이나 빙장 관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 영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요구되는 주의무의 내용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형태의 유형의 사고를 이제 놓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암장이나 빙장 관리자와 이용자와의 이 관계에서의 주의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순히 자일 파티 사이에서의 상호에 대한 주의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일 파티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아주 초보자와 리더와 사이 또는 교습자와 학생 사이 여러 형태의 관계에서의 주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주의무는 다 구체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의무라는 것을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또는 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참 어렵다. 이게 사실은 모두에게 답답한 노릇이지만 예를 들자면 검사도나 판사도 다 개별 사안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이게 과실인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의무가 무엇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아까 매뉴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한편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책임이 있다는 일이긴 하지만 매뉴얼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클라이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의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 필요한 내용을 거의 다 담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만약에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면책이 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이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어떤 뭐 암장을 운영한다든지 등반 활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매뉴얼을 까다롭게 만들면 족쇄가 되고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매뉴얼을 허술하게 만들면 그 매뉴얼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판대의 경우에는 실외 빙벽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실내 체육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실내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구청에서 또는 뭐 시에서 실내 암장을 위탁 운영을 맡겼을 때 시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게 두려워서 굉장히 많은 요구나 뭐 사실상으로는 그만두라든가 그런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 3년간 유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암장 같은 곳이 뭐 50인 이상이 될 리는 없으니까 상시 근로자가 3년간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3년 후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예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우리 박명환 변호사님 여러 말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뭐 제 의견 말씀드릴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여기 부연 설명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네요. 특히 그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뭐 법적인 내용들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상이 많이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아까 박명환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각서는 그 박명환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부재소 합의거든요. 부재소 합의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각하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안 하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근데 이 부재소 합의는 우리 박명환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히 인정을 해서 그런 단순한 각서를 갖고 쉽게 부재소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재소 합의를 유효하게 인정하려면 예를 들자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한 상황에서 부재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어나는 위험 요소를 다 인식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했어야지만 부재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고지가 없으면 그냥 와서 각서 하나 쓰고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라면 우리 통상 법원에서 취하는 부재소 합의에 대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거의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뭐 박명환 변호사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각서를 작성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떤 위험들이 있다. 우리가 보통 참 귀찮다시피 각종 뭐 할 때 보면 약관을 체크해야 되고 뭐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것을 고지를 했다는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 등반의 영역도 언제든지 그런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소 귀찮고 아까 우리 서광호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하기 다 싫어하고 귀찮아지만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예를 들자면 고지문을 자세히 읽게 하고 고지문도 어느 정도 자세히 해놓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각서를 받아야지만 그 각서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재소 합의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 드린다는 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아까 더 생각난 게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 고지를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스키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고급 슬로프의 경우에는 사실은 초보자가 가서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고 문구가 쓰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으로 이제 스키장은 면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 암장의 경우에도 그 위험 정도를 상당히 어쨌든 충분히 고지를 하고, 예를 들자면 뭐 코스에 따라서 이곳은 예를 들자면 볼트와 볼트 사이 거리가 멀다거나 또는 뭐 홀드 구성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만 등반할 수 있는 곳이다. 자기 책임하에 등반해야 된다. 이런 안내와 경고를 한다면 어쨌든 관리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실력 없는 사람이 가서 붙는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더 부연 설명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들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돼서요. 질문 뭐 몇 가지만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조용히 있으셨던 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그냥 코멘트,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서광호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운영이라기보다는 시설을 이제 만드셔서 현재까지 많은 등반가들에게 제공을 해오셨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개인에게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이렇게 좋은 빙벽장을 운영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고민까지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단체나 정부 기관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시나 구에서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지만 좀 더 큰 무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말씀은 사실 서강호 선배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선연에서 나서야 되지 않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 자리에서 박병원 변호사 한님한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던지고 산악회 전체에 던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누구한테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했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우석주 회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등반가라면 등반가들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게 만들었던 그런 빙장, 암장, 전국의 수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 서가구 선배님이 대표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노력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법적인 그런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폐쇄되는 일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산악인들의 어떤 일부 산악인들의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정말로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대한산악연맹 저도 여기 그 박수선 변호사님께서도 참가를 해주셨지만 저도 거기에 임원으로 있지만은 지금 당장 그걸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기존의 단체들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접근권이라고 해서 접근권 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들, 어떤 토지 사용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산악인들이 사이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해결을 한다든가 어떤 자기 재능 기부를 해서 해결한다든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히말라야 펀드의 이런 세미나 및 토론 자리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우석수 씨가 말한 게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대한산악연맹이나 한국산악회나 대학산악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판대 아이스파크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하면은 좀 그런 법적인 그런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큰 힘 있는 단체에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번에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좀 꺼려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생각은 많이 하는데 또 섣불리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뭐 큰 단체에서 여기를 운영을 한다. 이제 그것만 있어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빙장을 거의 책임을 혼자 져야 된다는 그게 좀, 좀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체에서 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서광호 선배님께서 이 참 많은 것 헌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심적으로 힘드신다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안타깝게 들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악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이 산악인들 등반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공동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단법인체들에서 당장 나서기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출발하는 그런 작은 움직임이라고 오늘 토론 자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참가하셨던 분들 잘 많은 그만큼 이해를 하셨고 또 공감을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셔보시고 또 자유롭게 더 나누어 보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의 세미나 제15회 세미나 안빌병명반의 사고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